자, 다음 태그인 fmt 태그는 포매팅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리퀘스트 인코딩, 그러니까 리퀘스트로 전달받은 데이터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오면 문자셋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자셋을 여기 리퀘스트 인코딩이라는 포매팅 가지고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러한 거죠. JSTL test2라고 하면 얘는 종료를 시키고요. JSTL test2.jsp 만들 거고, 자, 앞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넘어왔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사용을 하는 거는 이번에는 태그 라이브러리를 프리픽스가 fmt라는 프리픽스, URI는 로컬에 있는 거 그냥 사용할까요? web-inf에 있는 tld에 있는 fmt.tld. 자, 얘를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넘겨진 데이터에 대해서 fmt request encoding 해서 value는 uckr 하게 되면 넘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한글 처리, 뭐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다국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메시지 번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면 한국 사이트에서는 한글로 표현이 돼야 되고 외국 사이트에서는 영어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JSTL view 그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해서 input type은 text, name은 name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주소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주소는 input type은 text, name은 address. 자, 이렇게 출력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외국에 가면 외국 사이트에 쓸 때는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메시지 번들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메시지 번들이라는 거는 src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제가 com.prerec이라고 해서 패키지부터 만들까요? com.prereq._25 라는 곳에다가 message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messages라는 폴더를 만들고 메시지 프로퍼티를 한번 등록해 볼게요. 여기에 파일 message messages.properties properties. 자, message.properties라는 거하고 message _ko.properties 이러한 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데, 자, 일단 message.properties 그 다음에 파일을 messages_en.properties properties 그 다음에 파일을 messages_ko.properties. 자,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우리나라에서 뜰 때는 이름이 ksh.name은 이 이름 이렇게 떴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ksh.address는 주소라고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인코딩을 바꿔야 되는군요. 인코딩을 속성 UTF-8로 지정하겠습니다. 해놓고, 자, 해서 얘를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en 쪽에서는 이제 얘에 대해서 영어로 name, address. 자, 이렇게 지정을 해두게 되면 디폴트는 한글을 뜨게 해둘까요? 디폴트는 일본어는 JP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얘도 인코딩 지정해야 되네. 디폴트는 영어로 하죠.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두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각각의 값들을 불러와서 사용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매번 나라 바뀔 때마다 뭐 글자를 계속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때 메시지 번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메시지 번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 위치, 이름이라는 요 위치상에서 가지고 오는 값들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거냐면 fmt bundle 번들 베이스 네임은 라운드 25.pro 라운드 25가 아니죠. 여기는 베이스 네임은 com.prereq._25 .messages 메시지스 여기서 값을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fmp의 메시지 키는 ksh의 name 이름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뿌려주세요 라는 식으로 적어 놓게 되면, 이제 외국 사이트 도메인을 인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외국 명칭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한국 사이트 도메인을 인식하게 되면 한글 이름이 여기에 들어와서 표시가 되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매번 적을 때마다 이만큼의 번들을 지정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메시지 번들은 상단에서 한 번만 지정을 해놓고요. set 번들 베이스 네임은 com.prereq._25.messages messages 라고 해서 지정을 해두고, 실제로 사용하는 영역에서는 그냥 메시지 키 값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서 뜨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번들과 메시지라는 이러한 키값들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어떠한 키값을 가지고 올까요? 지금 메시지 번들을 인식을 못했네요. com.prereq_25 messages com.prereq_25 messages 여기에 오류가 난 이유가 지금 메시지스까지만 지정을 했고 어떤 번들을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나는 메시지스라는 번들을 이용하겠습니다. 혹은 메시지스 en이라는 요 번들을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지정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테스트를 하시면, 자, 다음과 같이 네임, 어드레스 잘 가지고 오죠. 자, 한글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KO라는 곳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테스트를 하셔갖고 테스트를 내보시면, 한글 사이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들만 바꾸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한글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 한글이 깨진 이유는 지금 제 컴퓨터에 뭐가 설치가 안 돼 있냐면 프로퍼티 얘와 관련된 프로퍼티스 파일과 관련된 플러그인이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파일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에 이슈가 있어갖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 파일 자체를 지금 제가 EUCKR로 UTF-8로 바꿨는데 이걸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이 프로퍼티스를 에디팅할 수 있는 프로퍼티 에디터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PROPRTIS 프로퍼티 에디터 이클립스 플러그인. 자, 이러한 식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클립스 플러그인 중에 프로퍼티스 에디터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설치하고 나서 이제 한글과 같은 그러한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프로퍼티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처리가 될 거고요. 조금 전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제가 패키지 명까지만 지정하고 메시지 번들을 지정을 안 해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퀘스트 인코딩 같은 거, 그 다음에 메시지 번들 같은 거 지정할 수 있는 거, 시간대 세팅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메시지 키하고 셋 번들 지정하는 건 해보셨죠? 그 다음에 포매팅 넘버라고 해서 숫자 값을 표현을 할 때 숫자로 표현할지 아니면 뭐 돈으로 표현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포맷 넘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 넘버에서는 어떠한 형태를 사용할 수 있냐면 요 아래쪽에다가 할까요?
자, 여기에 hr 태그로 구분을 지어주고 fmt.format number 해서 뭐 그냥 숫자 값들을 숫자 값 그대로 표현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얘를 우리가 돈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이제 그러한 것들도 지원을 해줍니다. 넘버 밸류는 1234.56의 타입은 통화 컬런시, 그 다음에 컬런시 심볼은 달러, 다시 말하면 달러로 통화를 표시하겠다. 뭐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패턴을 지정해서 통화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넘버에서 밸류는 123456 해서 pattern 패턴으로 뭐 세 자리마다 콤마 찍고 소수점이야 표시하고 뭐 이러한 식의 패턴을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매팅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fmt라는 요 태그 속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숫자 표시 뭐 이렇게 해서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만 표시되고 세 자리마다 이제 콤마 찍어서 표시하는 이러한 형태도 이제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뜨니까 지저분하니까 일단 en으로 바꾸죠. 포매팅을 en. 자 해서 다음과 같이 포매팅 관련해서 한번 출력을 해봤네요. 날짜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날짜 관련해서도 한번 띄워볼까요? 날짜 관련된 게 포맷 데이터. 포맷 데이터는 시간만 표시할 거냐, 데이터 날짜만 표시할 거냐, 둘 다 표시할 거냐 라고 하는 이러한 타입을 지정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날짜 관련해서도 fmt format date 밸류는 new java.util.date 데이트 클래스 지정을 할 거고요. 타입은 둘 다 출력할 수 있도록 boss라고 하겠습니다. boss 웬 골뱅이. 자 해서 포맷 데이트를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자 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내보시면 날짜도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2013년 10월 14일 뭐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날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디폴트로 표시되는 것보다 변환시켜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파싱을 시켜서 날짜 값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싱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pass 데이터인데요. fmt에 pass 데이트를 사용하고 뭐 value는 예를 들어서 뭐 2013년 지금 10월 14일 뭐 이러한 식으로 들어왔다 라고 하면 패턴은 YYYY MMDD 뭐 해서 변수에다가는 myDate 라고 해서 이렇게 담아두고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표현을 할 때는 date는 fmt format date가 value는 myDate 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이 이제 실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데이터다. 패턴의 형태는 MMDD의 형태로 출력을 시켜주세요 라고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더블 코테이지 마크가 빠졌네요. 테스트를 해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데이트는 2013년 10월 14일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나타내는 것도 가능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ass date는 어떤 문자열에 대해서 데이터 포맷을 바꿔서 저장을 시키는 거고요. 데이터 타입으로요. 그렇게 변환시킨 것을 myDate의 타입으로 해서 화면상에 띄워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 교재에 제가 다 기재를 해둔 부분들이고요. 얘네들을 교재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각 태그의 사용법에 대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